자, 지금 시간이 2021년 6월 3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6시 14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봉 오늘 난리쳤죠. 오늘 난리쳐서 전고점 부근까지 갔다가 살짝 윗꼬리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넘으면 444대까지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연봉으로 봤을 때 444대까지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거의 맥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 오면 고퍼스를 저는 담아볼 생각입니다. 여기에 오지 않으면 뭐 굳이 살 필요 없죠.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아 준다 그러면 444에 올 일도 없고 다시 420이 아래로 내려갈 테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지난달 고가를 넘으면 444대를 찍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퍼스를 추미할 생각입니다. 주봉은 볼벤 20을 넘어갔어요. 근데 뭐 거래량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슈 될 거는 없어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 주 여기 이번 주 매트릭스는 0구간이기 때문에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하죠. 다음 주부터는 1구간이 스트레이트로 4개가 있으니까 정고점을 못 넘으면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윗꼬리가 얼마나 달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달리면 상승에 유리한 거죠. 아직 하단선이 잘 발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파락이 나오지 않으면 어쨌든 상승이 조금 더 유리한 거고요. 개파락이 나오면 지금 오늘 고가랑 거리가 조금 생겨요. 윗꼬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고가를 못 넘으면 다시 엎어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면 오늘 고가를 다시 넘어야 됩니다. 아니면 엎어지는 구조. 자, 그 다음에 선물. 선물도 막판에 조금 꼬리를 감았어요. 여기 보면 이제 상단선들이 보이죠? 여기 하나. 430대 여기가 얼마냐면 P3이니까 429.89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435대 하나, 그 다음에 넘으면 445대 하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상단선까지 온 상태예요. 중요한 건 지금 하단선을 전혀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상단선만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하단선으로 갈지 조금 궁금해요. 하단선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무조건 상단선 쪽으로 딜이 밀고 있어요. 딜이 밀고 있어서 음. 요 고가만 못 넘으면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420대 여기 아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421.60 요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가를 넘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주봉은 이대로 가면 뭐 문제 없고요. 다음 주가 만기이기 때문에 이 주봉 차트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다음 주 되면 사라집니다. 일봉은 지금 여기 이쪽 거래량이 매도라서 종가가 요걸 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종가에서 좀 밀렸어요. 고가가 35.75인데 33.45니까 한 2% 넘게 밀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가를 내일 넘느냐 넘지 않느냐에 따라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어쨌든 하단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
내려가지 않기는 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고가를 넘을 거냐 안 넘을 거냐가 이제 관건인 거죠. 이 고가를 넘으면 결국 이제 지난달 고가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지난달 고가를 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고가를 넘지 못하면 아마 저가 깨지고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는 내일 선물 자금의 흐름을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버리지. 음, 못 넘었죠? 아직 못 넘었어요. 주봉. 똑같아요. 거래량도 안정적이고. 일봉. 음, 볼벳 나은 것만 싹 토하고 내려왔네요. 하단선 근처에서 올라서 상단선을 들고 그냥 마구잡이로 올렸습니다. 오늘 같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뭐 개인이 삼성하고 SK하이닉스 포함해서 전자업종만 1조 넘게 매도했기 때문에 음, 오늘은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그 다음에 꽃버스. 저가가 1885. 저가가 1885 깨진 것 같죠? 네, 깼어요. 최저가 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버스의 상태만 보면 매수가는 예, 코스피 200 지수로 444 라인 갔을 때 예, 매수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음, 깨져도 이게 상승 후 행보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요? 연구관을 지금 이게 몇 개월이야? 하나, 둘, 6개월 동안 지금 고가 투자 심도가 0을 지나고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자, 주봉도 중요한 거는 여기 아래 꼬리의 크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어차피 지금 아래로 뚫려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없어요. 다음에 일봉. 일봉도 예, 내일 예, 이렇게 상단선이 누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저가 방어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관건인 거죠. 어쨌든 오늘 조금 약간의 여지는 남겨놨어요. 차라리 종가가 윗꼬리 없이 그대로 밀어붙였으면 음, 내일 상승에 대한 믿음이 그래도 엄청나게 클 텐데 지금 윗꼬리를 그나마 2% 정도는 또 감아놨기 때문에 지난달 고가와의 거리를 일부는 확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 시가를 찍었을 때 지난달 고가의 거리를 한번 보시고 이걸 넘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그런 거죠.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고포스 투자자는 할 일이 없어요. 예, 오르건 내리건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으면 어차피 오르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건 월봉상 200 지수상으로는 윗골이고요. 그 다음에 고포수상으로는 아랫골이기 때문에 큰 이슈가 될 거는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정고점을 넘어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444까지 갔을 때 고포스를 매수하고 버텨보는 거죠. 아마 444까지 간다라는 거는 나스닥 지수가 거의 14,000대까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지수가 14,400을 가면 거의, 아니, 14,000대로 가면 거의 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이라,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14,000 라인에서 계속 자빠졌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올라가서 14,000 라인에서 자빠지면 다음에는 복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예, 거의 끝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스닥 지수랑 연계를 해서 보면 나스닥 지수가 지금 무너지면 예를 들면 뭐 오늘 밤에 한 400%나 이렇게 빠진다든가 250%나 이렇게 빠지면 이제 무너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제 쌍봉을 그리면서 내려가는 구조가 되고 그게 아니라 오늘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전 고점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으로 나오면 444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나스닥도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만약에 우리나라가 오늘 상승한 거에 하고 정반대로 오늘 밤에 나스닥 지수가 주저앉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냥 단순하게 윗꼬리를 그리는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 지켜봐야겠죠. 오늘 자금 흐름을 보면 한번 어디나 찾아볼게요. 오늘 자금 흐름 잠깐만요. 자금 흐름을 보면 음, 개인이 6,836억을 매도했어요. 매도했는데 잠깐만요. 제가 좀 화면 좀 가져올게요. 자, 보시면 개인이 6,836억을 매도하고 외국인이 2,320억, 기관이 4,482억을 매수를 했는데 섹터별로 딱 보면 전기전자 쪽만 대량으로 매수하고 오히려 외국인은 매도한 섹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이 좋아서 상승하는 분위기면 삼성전자 매수 금액이 조금 더 적고 다른 종목들의 매수 금액들이 막 붙어가지고 개인이 매도하는 형식으로 이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른 종목들은 다 주저앉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싹 올라가지고 지수가 거의 1% 가까이 상승한 것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혼동이 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좋은 장이 되어서 상승하기 위해서 오른 건지 아니면 자기네들이 선물을 가지고 옵션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쥐고 흔든 건지 예, 그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의 그 거래 내역만 보면 전체 금액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분위기지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보면 예,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숨겨져 있어서 어쨌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 전기전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계속 끌고 올라가려면 전기전자 쪽에 대한 지속적인 매수가 나와야 될 테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한번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